안녕하세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벌써 4주차 수업이 되었어요. 이제 벌써 3주가 지나고 이제 4주차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된 상황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리더의 역할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제 시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에 들어오는 형태의 수업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출석 체크하는 게 어려워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 부분은 매주 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간단한 과제를 작성을 해서 카페에 업로드를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잘 쓴 학생은 이제 가산점이 있어서 과제 점수에 포함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이제 필수 전공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교양 수업이지만 교양 필수죠. 근데 이 교양 필수의 이 수업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되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1년 동안 이제 한 학년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지금 20살인 친구도 있고 4학년 친구도 있어요. 대다수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인데요.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하는 선택 하나 또 하나 선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선택들이 이제 모아져서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그런 기준,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비전,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하는 곳에 가 있으려면 지금 하는 부분에서 매우 노력을 해야지 그 길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하나하나 노력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리더는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죠. 리더는 무엇보다도 리더라고 하는 누군가를 따라주는 리더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된다라고 할 때를 가정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3주차가 지나고 4주차가 되었는데 이제 레포트 이제 과제를 제출한 사람들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은 했는데 체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 이제 말미에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한 것을 공유를 할 테니까 자기가 분명히 제출했는데 안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거는 팔로워가 있어야 되죠. 그래,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겠죠. 뭐 셀프 리더십이 있기는 하지만 셀프 리더십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라고 하는 거는 팔로워들, 추종자들이 있는 거죠.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종자들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고 적고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얼마나 그 결속력이 좋으냐, 결속력이 나쁘냐 이런 부분이 아마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추종자는 많은데 결속력이 안 좋아 라고 하면 별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추종자는 적은데 결속력이 너무 좋아. 그리고 굉장한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또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추종자들이 많고 결속력도 매우 높을 때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5,000명? 이렇게 될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도대체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은 몇 명까지 컨트롤을 해봤나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죠. 한 소대가 몇 명씩이죠? 한 소대원은 몇 명인가요? 한 분과는 몇 명인가요?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리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군대를 갔을 때 포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분과는 몇 명이었냐면 6명이었어요. 6명. 그래서 6명이 한 분과를 이뤄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리더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따라서 역할을 하는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좀 많을 때는 뭐 7명, 8명까지 됐다가 적을 때는 뭐 4명, 5명 이렇게도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수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시차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흔히 리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최대 맥시멈이 12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12명이냐 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닐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2이 맥시멈이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컨트롤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2명을 컨트롤하는 것도 완벽한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을 컨트롤했는데 일반 사람은 12명 컨트롤하는 것도 힘들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의 또 구성 요소는 이런 이제 추종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책임감 없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따를 테니까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추종을 하겠죠. 그리고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은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많아요. 때로는 늦게 일어나고 싶고 여러분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떠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죠.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특권이다, 혜택이다 이게 아니라 그거에 걸맞는 책임감이
수반이 되어야만 리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신뢰를 만들게 되고, 그 신뢰가 쌓여서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의 구성 요소에서 리더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약속은 하면 꼭 지킨다 하면 정말 좋겠죠. 그 다음에 리더가 갖춰야 될 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네요. 우선 이제 책임감은 많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을 하게 될 때 가장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이냐, 똑똑하냐, 많이 배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성실하거나 책임감이 있거나 하는 것이 전문성보다 높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 보이냐, 성실해 보이냐, 이 부분이 더 큰 인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갖추어야 될 구성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적절한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리더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 추종자, 그런 팔로워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도 잃고 자기 부족들도 다 없는 상태에서 자기 부인도 빼앗기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죠. 그래서 자신의 부인도 약탈당해가지고 다시 부인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부인을 찾았는데 부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고 있었고, 이런 엄청난 불우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그래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는 이제 지폐에 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 굉장한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겠지만, 이 징기스칸은 전쟁을 할 때 공포스러울 정도로 잔인한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인센티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몽골에 있는 많은 부족들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약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 가서 약탈을 하고, 그 약탈을 해오면 그 부족의 족장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그 부하들이 나눠서 갖는 형태였는데,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다 하는 형식의 그러한 부족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징기스칸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바꿨어요.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약탈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약탈한 것을 누가 어기면 가족이라도 큰 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노획물을 모두 가져다가 그 전쟁에서 공헌한 공헌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전투에서 세운 공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사가 없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한테도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숨진 전사의 유족들은 배분에서는 더 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도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게 됐죠. 후방 지원이나 병참에서 나선 평민들한테도 약탈품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규칙을 바꿨을 뿐인데 이 부분이 징기스칸을 아주 크게 만들 수 있는 큰 리더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공정하게 분배를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리더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리더가 된다면 이렇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작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점령을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죠. 고려도 몽골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도를 이렇게 강화도로 옮기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몽골이 한국을 통치할 때 세웠던 그러한 지명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국을 유럽까지 현재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 그런 리더자가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 징기스칸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나눠줬다. 공정하게 배분해줬다. 공헌도에 따라서 배분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갖춰야 될 구성 요소는 이제 경영 성과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라고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경영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매출을 증대시키는 거고,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부분들이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공부를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아마 경영 성과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경영 성과가 리더가 해야 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대인 관계도 좋아야 되고 성과 관리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리더는 적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융통성도 있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반응성도 좋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대가 바뀌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그 기술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술들, 문화들,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적응을 빨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그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워하죠.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는 뭐 젊은 친구들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적응을 안 하다가 지금도 컴퓨터를 못 하죠. 그러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스마트폰은 컴퓨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스마트폰에 익숙하진 못하죠. 그래서 적응하는 것이 리더의 능력 중에 하나이다. 리더가 갖춰야 될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리더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야지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가죠. 징기스칸이 우리는 다른 영토를 더 넓히겠다. 어느 나라를 점령하겠다. 이런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방향을 잡아서 골인할 때까지 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스마트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목표를 정하고 시간 제한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등 문제들을 조정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건 매우 어렵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해결해줘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조직 전체를 결집시키는 그런 능력 이런 게 리더의 역할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리더 역할을 코디네이터의 역할 같은 역할도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의 역할도 필요해요. 멘토라고 하는 거는 전문성이 있어야지 멘토를 할 수 있죠. 대표성이 있어야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끊임없이 노력도 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그게 리더자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는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그냥 단순히 권한이고 권리고 특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혁신의 매니저 역할을 해야 돼요. 매니저 알죠? 연예인 보면 매니저 역할 있잖아요. 엄청 힘들죠. 그래도 매니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연예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매니저 역할, 내부 혁신의 매니저 역할을 해서 내부에 있는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을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매우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혁신을 하는 거는 혁명을 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기 위한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실행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매우 어렵고 고단하고 지단하고 굉장히 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돼요. 그래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부 혁신을 하기 위한 매니저 역할도 리더자가 갖춰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기술. 이 폰트가 좀 깨졌는데 리더가 가져야 할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리더의 역할이 완전 끝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대인관계가 매우 좋아야 한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모든 사람과 리더는 아주 잘 지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있죠? 요즘에 학교를 오지 않으니까 대인관계에서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는 부분들,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때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갈등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리더는 이런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리더마다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협상의 기술도 중요하죠. 그래서 협상을 잘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의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도 밀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연애를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리더는 이제 협상을 잘한다, 밀당을 잘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우면 아무것도 협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대결하는 것 자체는 아예 금물이고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잠깐 휴식 타임을 요구하거나 뒤바뀐 상황이 왜 바뀌었는지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 조직원들, 팔로워들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강점은 동기부여를 잘하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 사람들이 움직이죠. 동기가 없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동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급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도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져요. 나한테 무엇인가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해. 그러면 그건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형성이 되니까 동기가 부여가 돼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세요. 장사를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상속을 하는 거죠. 기업을 상속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기업을 상속하면 세금을 몇 프로 낼까요? 맞춰보세요. 세금을 몇 프로 낼까요? 세금을 몇 프로 내냐면 50% 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무슨 동기부여가 안 될까요? 창업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는 기업을 하다가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면 세금을 몇 프로 낼까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생산을 하고 유지가 되는데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금을 반을 가져가면 그 기업이 망하거든요. 그러면 고용도 망가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상속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데, 현재 제도에서는 동기가 부여가 안 되는 형태의 기준들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니즈,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부여가 돼야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팔로워들의 발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턴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여기에서 생성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의 구성 요소 중에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